저는 이제 여성 국악계의 영원한 리더력 황태자입니다. 얼씨구!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이걸 아예 모른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했어요. 근데 좀 보다 보면 진짜 잔인해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진짜 가슴을 팍 치는 순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꿈꾸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약간 울컥하고 진짜 너무 가치 있는 2시간 반이었고요, 저한테. 예진이랑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6시에 끝났는데 왔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를 빨리 해도 5시까지 하고 6시 반까지 가볼게. 그러면 저는 원룸의 안 좋은 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모든 동선을 처리를 해버립니다. 와, 미친 듯 진짜. 제가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화장 또 뭐 해야 돼? 일단 수줍게 볼터치도 살짝 할까? 꼭 이렇게 시간이 여유로운 날에는 화장이 겁나 빨리 끝나고 시간이 촉박할 때는 1시간 반을 해도 화장할 시간이 모자라요. 아, 별론데? 아니, 여기 딱 요 한 줌이 가르마가 매직할 때부터 가르마가 이상하게 타졌어요. 저는 5대5인데 진짜 별로야. 아니야, 나한테 안 어울리는 건 없어. 그따구로 생각하지 마, 주명. 다양한 머리를 해보는 거지. 이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가 있단 말이야. 기다려. 봐봐, 얘 혼자 또 이러고 있어. 뭐하냐? 봐봐, 얘 혼자 또 이러고 있어. 만족스럽진 않은데. 만족스럽진 않지만 여기서 뭔가를 더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있을 게 아니라 빨래를 널었어야 됐어. 예술하는 습관 챙겨서 1호선에서 사람이 없으면 읽고 사람이 많으면은 그냥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교수님한테 티켓을 먼저 받았는데 문제는 1학년들한테 이 티켓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저 20학번 박지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재밌게 보세요. 담당 학생의 직원이 아니어서 우리가 티켓을 나눠주고 있는데 1학년들이 우리 얼굴을 모른다는 게 문제다. 티켓 가져가세요 했는데 아무도 우리 얼굴을 몰라.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름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죽고 살고 여성국국에 살고 여성국국에 죽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낌없는 사랑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국국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많이 왕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성국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왕림해 주신 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국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은 작품과 모든 것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선배님 되시는 1세대 이소자 선배님과 조영숙 선배님 이렇게 모시고 또 다큐멘터리를 찍어주신 유수연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우리 3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여성국국을 위해서 좀 발전을 시켰으면 합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여성국극을 위해서 이렇게 오셔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성국극계의 영원한 리더력, 황태자 이렇게 불리는 이육찬이라고 합니다. 얼씨구! 이제 제 나이도 있고 이제 우리 후배에게
넘겨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여성 국극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여성 국극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그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들을 아름답게 회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소문 좀 내주세요. 네. 오늘 영화 후원자 시사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부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하는 내내 되게 행복했고 선생님들 찍고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성국극 예술인들의 치열했던 여정 많이 사랑해주세요. 힘든 순간마다 후원하신 분들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이 순간을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저희 사랑하는 존경하는 부모님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 앞두고 있고요. 관람 후에 주변 분들 그리고 안녕하세요. 박주명입니다. 제가 오늘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감상을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면서 가까운 지인들도 보고 같이 감상평을 나눴으면 좋겠어가지고 약간 영업용으로 감상을 빠르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일단 오늘 제가 본 영화는 여성 국극 끊어질 듯 이어지고 사라질 듯 영원하다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왜 가게 됐냐면 학교 4학년 단톡방에 올라온 거예요. 이 영화 시사회 초대권이 있으니 가고 싶은 사람은 배급부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해서 연락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졸업생인 동기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 친구랑 같이 후배들 9명이랑 같은 열에서 다 같이 봤거든요. 교수님 초대로. 되게 신기했어요. 상영관 안이 가득 찼었고 저희 바로 뒷자리에는 국극 관계자분들이 오신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신기하다. 관계자분들도 당연히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이 무대 인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데 와, 그 포스가 장난 아닌 거예요. 와, 뭔가 진짜 저도 예술 전공을 하고 있지만 와, 진짜 엄청난 세월과 경험을 겪어오신 전통을 지켜오고 계신 예술인들의 고풍스러운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여성 국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화를 보러 간 거거든요. 그냥 제목만 보고. 저는 사실 정년이도 안 봤어요.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으신 1세대 조영숙 배우님이 정년이의 실제 모델이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나중에 영화 다 보고 나서 포스터를 보고 알았어요. 사실 저도 국극을 잘 모르지만 보러 간 이유가 사실 저는 인생 영화가 태양별이임에도 불구하고 경극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동아시아의 소리 문화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거든요. 여성 국극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고 알아야 되는 문화재고 존속해야 될 전통인데 이거를 아예 모른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했어요. 알아야 된다라는 약간의 사명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성 국극을 모른다 해서 여성 국극을 난 잘 모르니까 여성 국극을 실제로 보러 갈까? 라고 하기에는 그 진입 장벽이 솔직히 높잖아요. 시간도 내야 되고 여성 국극의 무대 구성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뮤지컬 공연도 한 번도 안 봤어서 가지고 이런 형식의 무대를 보러 갈 일이 만무하죠 사실. 처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영화로서라도 2시간만이라도 좀 어떤 느낌인지 겉핥기식이라도 보고 오자라는 마음에서 갔는데 재밌었습니다. 숭고한 가치들을 이거는 다 둘째치고 일단 다큐멘터리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영상 콘텐츠로서 몰입도가 굉장히 깊었고 구성이 너무 잘 짜여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솔직히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여성 국극? 약간 잊혀지는 문화재? 하지만 살려야 되는 문화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문화재, 공부해야 되는 문화재 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정보 전달에 주력한 다큐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대중들의 관심이 너무나 저조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현실에 대한 암울한 분위기가 다큐에서 묻어나오지 않을까?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개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요. 다운되는 구간이 있다면 당연히 업되는 구간도 넣어서 관객들이 지치지 않게 텐션 조절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등장인물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 세 분이 주요 등장인물이십니다. 이 분이 1세대 여성 국극인 조영숙 배우님, 그리고 이 두 분이 3세대 국극인이세요. 1세대 국극인인 조영숙 배우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전수를 받은 제자,
황지영 국극인, 이분은 박수빈 국극인. 이 1세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국극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이 3세대 국극인들이 나아가는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누군가에겐 잊혀진 무대, 누군가에겐 영원한 꿈,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3세대 여성 국극인 박수빈과 황지영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간다. 1세대 여성 국극인이자 정연이의 실제 주인공 조영숙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춘향전. 웃음 속에 담긴 진심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 그 다큐가 시작하면 일단 여성 국극에 관한 용어를 몇 개만 간단히 알려주세요. 뭐 언제 시작했는지 뭐 이런 거를 되게 짧게 보여줘요. 왜냐면은 솔직히 역사와 전통은 굉장히 길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1세대, 2세대 여성 국극인들이 겪어왔던 경험 이런 것만 풀어도 충분히 2시간은 채우고도 훨씬 더 길어질 텐데, 이 다큐에서 주로 다루고자 한 거는 1세대, 2세대 여성 국극인의 과거보다는 1세대, 2세대 국극인을 통해서 탄생한,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3세대 국극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더 주력을 해서 보여줘요. 여성 국극 보존해야 되지, 존속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보여줘요. 되게 열악해요, 환경이. 캠핑카에서 일단 거의 생활을 하시고요. 아예 주거지가 거기 캠핑카인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전국 방방곳곳을 스케줄을 다니시면서 공연을 다니시면서 옮겨야 될 짐도 많고 생활할 공간도 그때그때 계속 거처가 바뀌어야 되는 변동사항이 큰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매니지먼트가 따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 두 분이서 2인 체제로 모든 거를 다 관할하면서 국극을 공연하시거든요. 그래서 캠핑카에서 생활하면서 국극을 이때까지 어떻게 존속하려고 노력해왔는지에 대한 일상이 관찰되어 있고, 근데 좀 보다 보면 진짜 잔인해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엄청나게 무관심하니까. 어떤 축제나 관광 명소에서 공연을 하실 때 관객들이 일단 대체로 엄청 적어요.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고, 그마저도 공연 중에 계속 이제 이동이 자유롭다 보니까 관객들이 빠지는 모습이 그 카메라에 계속 담기는데, 그게 여성 국극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이라는 게 너무 시각적으로 딱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잘 몰랐던 저조차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실제로 공연을 하고 이 문화를 계속 지켜나가려고 평생을 바치신 이 3세대 국극인 분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근데 이 무관심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진짜 가슴을 팍 치는 순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3세대 국극인 분들이 다큐팀이랑 같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가극단 공연을 관람하러 가세요. 일본의 가극단은 19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체계가 엄청 잘 잡혀서 되게 주요한 공연 문화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가득 차 있고 이미 팬덤이 굉장히 탄탄하고 주요 관객층이 고정 관객층이 있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성 국극인데 일본 가극단은 이미 그 정도로 문화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를 보러 가신 거죠. 배우러 간 것도 있고 참고하러 가려고 한 것도 있지만 눈앞에서 보여지는 이 두 나라의 대중적인 관심의 차이가 피부로 와닿았을 때 느껴지는 그 막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배우님들이 보고 나서 관객들이 이제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뭐 배울 점이나 좋았던 점 이런 거를 짧게 얘기하면서 감탄을 내뱉으시면서 눈이 계속 퇴장하는 이 무수한 관객들 쪽으로 향하시더라고요. 뭔가 눈에서 또한 그 감정이 읽혀지는데 그거를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대중들을 질책할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중들은 여성 국극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이걸 지켜야 될 필요성도 모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보다 보면은 현실과 현세대 문화와 여성 국극인들의 갈등이 주로 메인 플롯으로 보이지만, 사실 거기서 서브 플롯으로 보이는 스토리라인은 1, 2세대 국극인들과 3세대 국극인들의 갈등도 보여요. 1, 2세대 국극인 분들은 이제 1930년대생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생 원로 배우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통을 지켜야 된다 라는 입장인 거죠. 예를 들면 전통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남자 역할의 배우를 남역이라고 하고 여자 역할의 배우를 여역이라고 하는데, 남역은 무조건 풍채가 커야 되고 여역은 무조건 가녀리고 여성스러워야 되고, 그런 규격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어떠한 기교도 부리면 안 되고 하나하나를 전수받은 대로 처리를 해야 되며, 예를 들어 황지영 배우님이 춘향이 역할을 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 조영숙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살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자주 하세요. 박수빈 배우님이 남역을 주로 맡으시고 황지영 배우님이 여역을 맡으시면서 이 파트너로 오랫동안 같이 10대 때부터 같이 해오신 파트너이신데, 이제 박수빈 배우님은 오히려 풍채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외모에 대한 지적을 많이 안 받는데, 이제 황지영 배우님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외모에 대한 간섭을 많이 받아오신 거죠. 말라야 된다, 여자다워야 된다, 확실히 여자처럼 보여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참 뭔가 이전 세대에서의 그 관념은 그때는 틀린 게 아니었지만 이제 가치관이, 시대가 변할수록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게 요즘 사회의 관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3세대 배우님들도 내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아, 나의 스승님은 성 역할이 고정된 거를 원하시는데 사실 과거의 가치관으로는 현 세대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시는 모습이 좀 나와요.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도 맞지만 사실 제가 보면서 제가 한 생각은 1, 2세대 국극인들은 3세대 이 황지영, 박수빈 배우님들한테 이미 전수를 하셨잖아요. 이미 제자를 양성을 했고 3세대 국극인 박수빈, 황지영 배우님들은 제자가 아직 없잖아요. 그 다음 세대의 뼈대가 제대로 잡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당장 3세대 국극인들 입장에서는 전통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전통을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성 국극의 전통은 지켜야 하는데 존속 자체가 지금 위태로운 상태. 응용이 금기시되는 이 전통 문화재를 3세대 국극인들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근데 이 3세대 국극인들의 답은 이거죠.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순 없다.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찰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또 계속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그 열악한 현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다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분들의 노력을 보고 참 뭔가 벅찼어요. 그냥 꿈꾸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약간 울컥함. 진짜 이분들이 이제 다큐 중간쯤에 그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주요 사건이. 1세대 스승님이 90세가 되셨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많은 관객들 앞에서 우리가 큰 판을 하나 벌리고 싶다. 큰 판에서 다 같이 놀게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일단 국극 연출 감독을 먼저 찾아가요. 우리 큰 판 하나 벌리고 싶다. 춘향전 국극을 크게 하나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연출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죠. 일단 비용적인 문제. 비용이 얼마나 있냐, 예산이 얼마나 있냐 물어봤는데 아예 없다, 0, 무라고 말씀하셨고, 아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하지만 연출 감독님도 뜻을 함께 하셨고, 근데 이제 연출 감독님이 뜸을 들인 때 박수빈 배우님의 간절한 표정이, 그 뜸들이는 숨 하나하나에 요동치는 그 감정과 표정이 보는 제가 너무 애달픈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건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는 거죠. 협조해줄 수 있는 분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데,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이제 아버지뻘의 중요한 남성분들이시고, 그분들에게 이제 어떠한 지원, 투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룸술집 같은 데에서 당차게 박수빈 배우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성 국극이 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필을 굉장히 현란하게 PR을 하십니다. 정말 간절해 보여요, 그 모습이. 근데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물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사업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뭔가 격식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그 투자자분들도 약간은 풀어져 있어요. 이게 취기에도 그렇기도 하고, 여성 국극이라는 생소한 전통에 아직까지는 관심이 깊지가 않으니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거기서 박수빈 배우님이 진짜 간절하게 호소를 하시는데, 와, 이거를 보면서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원해주시는 분들 사이에서 박수빈 배우님 혼자서 모든 거를 다 커버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가?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박수빈 국극인이 이미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 거를 스크린으로 보면서 진짜 경외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다행히도 어쨌든 잘 투자가 진행이 되고, 이제 1, 2세대 스승 선배님들을 모셔서 춘향전 준비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도 갈등이,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너무 1, 2세대 선배 국극인 분들도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연로하시고 아직 기력이 많이 쇠하셨을 텐데도 평생을 바쳐온 그 국극의 노래를 하실 때 파워가, 그 굵은
울림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음향인데도 불구하고 이 배우가 가진 서사와 여성 국극의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게 다 더해져서 스크린 너머로 완전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 2세대 국극인들이 이를테면 왕년에 이름을 날렸던 시절에 이제 국극 분장을 하고 실제로 공연했던 사진이나 영상이 참고 자료로 나오는데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진짜 그 정연이의 정은채 배우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정은채 배우님이 애초에 그 사진들을 기반으로 캐릭터가 디자인된 거니까 와 진짜 잘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무 압도되고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잘생기셨어. 그래.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저 시절에 태어났다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난 뭘 했을까? 만약에 국극이 완전 전성기이던 시절에 내가 태어나서 국극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단 한 번이라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면 저는 무조건 빠순이가 됐을 거예요. 그 팬덤도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역 여역을 안 가리고 일단 그냥 그 배우님들을 그냥 국극인들 자체를 엄청 추앙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연습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문화재를 내가 보고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와, 그냥 살아있는 문화재이시잖아요. 실제로 그냥 무형문화재이신 분들이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진기한 광경이고, 그 안에서 이제 1, 2세대 선배 국극인들과 3세대 국극인, 후배 국극인들의 갈등도 보이고, 그리고 또 정말 대단한 게 진짜 사실 평생을 국극에 바치신 분들이니까 1, 2세대 선배 국극인들은 통달을 한 국극이잖아요. 춘향전은 완전 고전이니까 더더욱 그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출 감독의 디렉팅에 엄청 성실히 따르세요. 의견을 정말 능동적으로 주고받고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저 노력하는 예술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1세대고 2세대고 3세대고 없고 그냥 최고의 국극을 만들기 위한 여성 국극인들, 예술인들 밖에 없는 거예요. 와, 진짜 그 세대를 넘나드는 그 현장을 보고 박수빈 국극인과 황지연 국극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조되는 거죠, 감정이. 공연의 일부도 다큐에서 보여주는데 진짜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스승님, 선배님들과 큰 판 하나 벌려서 잘 놀았다, 의미 있는 무대 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남은 과제가 이거죠, 3세대 국극인들에게는. 이제 그거는 꼭 다큐를 영화관에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도 그 김태리 배우와 정은채 배우의 정연이 캐릭터를 통해서 국극인들의, 여성 국극인들의 이미지가 어쨌든 좀 익숙하잖아요, 이제는. 그 실제 모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진짜 너무 가치 있는 2시간 반이었고요, 저한테. 그냥 다 떠나서 너무 재밌었다. 다큐 전개 자체가 흡입력이 있고 뼈대가 너무 탄탄하다. 그냥 하나의 컨텐츠로만 봐도 오락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울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제 옆에 앉으신 분은 끝나자마자 브라보 하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정보 없이 제목만 알고 가도 괜찮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봤고 정연이도 안 봤지만 그냥 이 기회로 알게 되는 거죠. 꿈꾸는 예술인의 눈빛을 보는 게 참 삶에서 어떤 나도 희망을 얻게 되잖아요. 제가 그 분야에 종사하는 게 아니어도, 국극 종사자가 아니어도 꿈꾸는 예술인의 빛나는 눈을 봤을 때 나도 어떠한 희망을 얻게 되는 그 기분이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멋있다, 그냥 배우고 싶다. 되게 멋있는 인간 군상을 하나 보고 온 거죠. 저 미키 17도 안 봤는데 그것도 봐야 되는데 언제 보지?